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약 15%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쯤 병적인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이죠. 병적인 불안장애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 중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할 때면 정말 떨리곤 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불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시기라서 소심하고 나약해 보일까봐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매주 긴장 속에서 오늘은 아니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 수업 내용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에 대한 정보가 풍부했다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불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불안의 역사. 살면서 불안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자체로도 불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 덕분에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시시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원시시대에 불안이 없었다면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한 동물과 식물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 덕분에 사람들은 동굴에 숨고 무리지어 생활하며 사냥을 하고 마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안전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와 현대사회의 불안 양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유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불안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진화적 유산. 원시시대의 생존 본능이 현대인의 유전자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위험이 없더라도 불안 반응을 쉽게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원시시대의 알 수 없는 위험과 유사한 불안 반응을 유발합니다. 정보의 과잉.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위험과 재난 정보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는 실제 위험의 확률과 무관하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 현대사회의 경쟁, 성과주의, 사회적 기대 등은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는 물리적 안정과도 다른 차원의 심리적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단절된 공동체. 원시시대에는 강한 공동체 유대감이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유대감이 약화되어 개인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의 불안은 실제 위험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원시시대의 생존을 위한 불안 메커니즘이 현대의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이러한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의 종류. 불안이 심해지면 병적인 불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병적인 불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공황장애.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불안 발작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둘째, 범불안장애. 비현실적이고도 과도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장애입니다. 셋째, 사회불안장애. 타인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만약 자신이 불안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 보르빈 반델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EBS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을 구분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안 수준을 모른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첫째, 하루에 50% 넘는 시간을 두려움에 관해 생각하는가? 둘째, 불안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두려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가? 넷째, 나의 불안이 가족이나 사회,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가?
위와 같은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불안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전문적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불안의 발생 원인. 앞의 질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사회 불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처음에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험 이후 자신도 모르게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다음에 또 발생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더 심한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학창시절 책을 읽고 있을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책을 읽고 나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책을 잘못 읽어서 웃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인간의 감정을 공부하면서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이 불안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 심지어 손이나 눈꺼풀, 입술이 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회 불안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저의 경험처럼 당시에는 왜 긴장하고 불안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불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불안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확대 해석. 사소한 문제를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해결책을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불안감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생각 해석.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이나 발자국 소리 등을 잘 관찰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예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고 만일 그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불안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안의 역사, 종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불안이 만들어지는 감정 패턴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